자, 전산세무 2급 제 119회 우리 지금 실무 파트, 실무 시험 지금 입력을 하고 있죠. 실기 파트요. 1번하고 2번 일반 전표 입력과 매매수 전표 입력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속 서류들 작성하는 거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보실게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번 문제는 10점짜리네요. 해당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며 지금 부속서류 작성할 때요. 여기 제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제매입 신고 대상이 되는 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1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러는데, 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업종을 얘기를 해요. 즉 면세 품목을 사올 때에는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 과세 매출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물론 음식점들이에요. 음식점들은 면세 품목인 쌀이나 채소류,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해물류 이런 것들 사다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 때 매출세액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매입세액은 면세 품목을 사왔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갖다가 공제받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겠다.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공제해 주겠다는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의제 매입세액 반대가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은 매출세액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납부하라는 것이 간주공급인데, 거기에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주도 한자어로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고, 즉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의제 매입은 매입한 것으로 보겠다. 의제도 똑같은 한자어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반대로 서로 상반되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 제조업인데 중소기업 법인일 경우에 면세 품목을 사갖고 와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를 할 때요, 그 세율이 104분의 4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제조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면 똑같이 면세 품목을 사갖고 와서 의제매입세 공제 계산할 때 해당되는 세율은 102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제조업일 때 중소기업이어야지 되고, 일반 기업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세율을 적용시킬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매입 자료를 보시고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매입 자료를 보니까 취득일자 5월 15일 아름통상에서 야채 사갖고 왔죠. 그 매입가액은 3,900만원. 계산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적격증빙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31일 날 원투식자재에서 과일을 사갖고 왔네요. 2,860만원. 현금 영수증도 적격증빙이죠. 이렇게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이런 여기 야채나 과일, 쌀 이런 것들 사갖고 오면서 적격 증빙을 받아야지만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영수증 같은 거 받은 거는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세 번째 보면 6월 15일 날 김길동 씨한테 쌀을 사갖고 왔대요. 근데 이건 농어민, 즉 농민한테 사갖고 온 게 되겠죠. 근데 농어민이 적격 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소기업,
제조업일 때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일 때에는 농어민으로부터 받은 것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 법인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음식점들은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유흥업소가 됐던 농어민으로부터 사갖고 온 그 원재료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일단 매입 자료만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작성을 하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가가치라고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요거 작성하라는 문제였었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첫 번째 공급자는 어디라고 그랬었냐고 보면 5월 15일 날 아름통상이라고 되어 있죠. F2 눌러서 아름통상 밑에 있는 거죠. 입력해 주시고 취득일자는 5월 15일이었죠. 2025년 5월 15일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증빙서류 받은 게 계산서였었어요. 계산서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명은 야채라고 그랬었죠. 야채. 그 다음에 수량은 하나. 매입 가격은 3,900만원. 됐죠? 자, 여기서 공제율, 아까 이거를 알아야지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조업은, 지금 제조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일반 기업은 102분의 2, 106분의 6은요, 방앗간이라든지 우리 한과 같은 거 만드는 곳들 있죠? 방앗간, 한과 만드는 곳들, 그런 것들은 106분의 6까지 가능해요. 이걸로.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104분의 4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3,900만원어치 야채를 사갖고 왔는데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없어요. 그런데 의제 매입세액 150만원만큼은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자, 일단 매입거래에 대해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 보셨죠. 두 번째 것도 따라서 그대로 입력해 봅니다. F2 눌러서 1, 2 식자재였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5년 5월 31일이었어요. 자, 여기 증빙서류는 현금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 요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신용카드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이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물품명은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과일, 그 다음에 수량은 하나로 하고요. 매입 금액은 2,86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제율은 104분의 4. 이만큼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한테 사갖고 온 거죠. 그래서 F2 눌러서 김길동이라고 되어 있었죠. 김길동. 취득일자는 2025년 6월 15일. 그 다음에 농어민 매입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물품명은 쌀. 수량은 하나. 매입가액은 1,300만원. 공제율 똑같이 104분의 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매입자료 입력하라는 거 증빙서류 보고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달라고 그랬냐면 일기 예정신고 때 일기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은 1월에서 3월까지 6천만 원이고요. 확정신고 때는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세표준은 지금 이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금액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확정신고 때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걸 어느 칸에다가 어떤 금액을 넣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다가 예정분은 6천만 원,
그다음에 확정분은 1억. 이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금액 합쳐진 금액이 이 1억 6천에 대해서 한도율 50%라고 가르쳐줬죠. 얘는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가 과세 표준의 50%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우리가 얘네들을 매입가액 사갖고 온 금액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 계산이 됐을 때 그 금액이 과세 표준의 50%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한도는 총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계산해 본 것이고요. 단기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단기 매입세액은 1기 예정과 1기 확정 두 개를 합친 금액을 단기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1기 확정 때 매입세액 합계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매입가액 세 군데 합계 금액이 총계라고 나와 있죠. 8,0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기 매입액에다가는 8,060만 원 이 금액 더하기 예정 신고 때도 매입한 게 있다면 그 매입한 금액을 여기다가 더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1기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다고 가정하고요. 주어진 자료에서도 지금 1기 예정 때 매입세액이 없다고 지금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1기 확정 때 숫자의 그 금액인 단기 매입에 얘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공제 금액의 그 대상 금액이 8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은 8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놨고 그 금액에 대해서 104분의 4 하니까 금액이 307만 6천 924원 23원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의제 매입세 공제세 1기 예정 때 만약에 1기 예정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지금 얘는 1기 확정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 그 화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1기 전체 거를 계산해서 예전 거 공제받은 게 있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차액분이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정 때 공제받은 금액은 없다고 가정한다고 이게 나왔죠. 그죠? 자, 위 매입 자료에서 면세 매입 물품은 모두 과세 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다 사용했다고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필요한 자료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여기 입력한 이 결과가 의제 매입세 공제 해당 세액 공제 계산 금액에 반영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작성한 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시오 되어 있고 요거 5점짜리 문제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와서 해당되는 매출 자료부터 매입 자료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죠.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날짜는 2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거에 보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나와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과세분이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액 7천만 원, 7억 원, 세액 7천만 원 되어 있죠. 우리가 매매추점표서 입력할 때 얘는 뭐에 해당되느냐? 11번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에다가 여러분이 클릭하시고서는 7억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가세 세액은 7천만 원 자동으로 계산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이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는 우리가 카과로 또는 현과로 매출을 한 금액을 뜻하고 있고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요 3번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천만 원하고 300만 원 여기다가 3천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줄 읽어보니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중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500만원짜리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거예요. 그럼 공제가 양쪽에서 두 번이 되겠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공제받고 신용카드 결제했다고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두 번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거를 여기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이는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반영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겹치게 되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그 금액만큼은 빼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이 35만 7천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주임대료는 건물을 임대해주는 그 건물주가 거기 그 임대 보증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그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한 그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니 그것도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임대료를 받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는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 이자가 이만큼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이자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은행 이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에 대한 그 계산서를 증빙서류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간주임대료는 증빙서류 무증빙이에요.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입력하는 칸은 요 기타란에다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 그랬죠. 얘는 증빙서류가 없으니까요. 증빙 없이 매출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35만 7천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35,700원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매출세액으로 요 자리에요.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여기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영세 여기 파트에서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즉 내용은 수출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우리 국내 수출 기업에다가 제품을 납품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시키기는 하지만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기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기타는 해외로 직수출했을 때 그때 요 칸에다가 입력해 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세율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1억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직수출액도 나와 있네요. 직수출액은 영세분 요 기타란에다가 입력해 줄 건데 금액은 지금 금액은 5만 달러라고 그랬죠. 에다가 환율 선적일 환율 써야 돼요. 1,400원 해주니까 7천만 원 나오네요.
여기 기타 란에다가 7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여기 매출 자료에 주어진 내용들을 쭉 다 입력이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매입 자료를 보죠. 매입 자료를 보고서 하나씩 또 똑같이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해당되는 말은 공급가액이 4억 2천만 원, 세액은 4,2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럼 일단 밑에 건 아직 안 본 상태에서 여기다가 4억 2천만 원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입력한다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 금액 중에서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중 이 금액 중에서요. 고정자산 매입이 이만큼 있대요.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 1억 원을 갖다가 요 밑에다가 써주시고요. 여기 일반 매입에서는 금액을 3억 2천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억 2천이라는 이 금액은요. 여기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두 개를 합친 금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50일 과세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다 여기 집계가 돼요. 그런데 그 일반 매입 중에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밑에 고정자산, 유형자산 코드 번호를 사용해서 분계를 하게 되면 그 세금 계산서 금액은 여기 11번에 별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더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수취분 매입 중에서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 공급가에 200만원, 세액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즉, 이 4억 2천만원, 그 중에서도 지금은 좀 구분을 했으니까 이 3억 2천만원 중에는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불공이죠. 불공되는 매입이 200만원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이 금액 안에 세금계산서가 일반 매입 안에 불공사항이라 할지라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공에 해당되는 만큼을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다가 불공사항만큼을 다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액으로 200만원, 금액 세액은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는데 여기다 지금 입력하면 입력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여기에 금액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바로 요 오른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칸 나와 있죠.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50번에다가 입력을 하셔야지 그 합계 금액이 여기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원 입력해 주시고 20만원 이렇게 입력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의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입력한 게 바로 그 밖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게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매입 공급가액은 3천만원, 그 다음에 세액은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해도 매입세 공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입 공제 이 금액은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면 여러분이 매매추천표 입력하셨을 때 카과나 현과로 저기 입력했던 부가세 이용을 입력했던 금액들이 여기에 반영되는데 얘도 세금계산서 이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이기 때문에 요 14번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도 여러분이 직접 이 내용을 입력해도 입력이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누르시게 되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거에 또 명세서가 여기에요. 여기다가 입력해야지 여기에 대한 합계 금액이 14번 요로 다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죠. 근데 신용카드에서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고 세액이 300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이 900만 원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세금계산서 매입한 것 중에서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누어졌던 것처럼 여기 신용카드에서도 일반 매입 금액과 고정 자산 매입이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어요. 입력하는 게. 그래서 3천만 원에서 일반 매입은 9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2,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매입세액은 210만 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900만 원, 여기서 9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매출 자료하고요, 매입 자료 같이 입력을 해 보셨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기타 자료 입력을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한다. 이렇게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요. 확정신고 때만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을 공제해줘요. 그건 어디에서 입력하느냐 하면 경감공제세 여기를 보시게 되면 19번 날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19번 난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이라는 거 있죠. 아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나 여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처럼 얘도 여기다가 금액을 입력해야지 그 결과 금액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고에 대한 거는 여기 맨 윗자리에 보시면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54번이에요. 여기다가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에 따르면 만원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그 밖의 경감 공제세, 지금 여기 전자신고 공제세액이거든요. 만원이 여기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반영해 달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25년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요. 지금 확정신고잖아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이 200만 원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이 미환급 세액은요, 예정신고했을 때 여기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환급액이 여기 마이너스로 환급액이 떴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정신고 때 부가세 환급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할지라도 얘는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결과론적으로 여기 납부 환급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 금액을 지금 여기 일기 확정이니까 일기 확정 신고가 끝나는 7월 25일 지나서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요 30일 이내에 저기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환급해 주는 것은 확정신고했을 때 환급세액이 나오면 환급을 해준다. 우리는 그 환급을 갖다가 일반 환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지금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상황은 실제로 환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확정신고할 때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예정고지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 예정고지액이 아니라 그 위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21번 보이시나요? 요 21번 예정신고 때 우리가 환급받지 못했던 거 200만원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 계산됐던 건 2,772만 5천원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금액을 200만원 입력해주면 납부세액이 그만큼 더 줄어들죠. 그때 못 받았던 거 여기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문제를 낸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세액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작성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만 직접 입력을 다 우리 해줬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명세서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5점짜리 문제로 나와서 제가 차근 하나씩 설명은 해드렸지만 요거 2, 3분 안에 다 작성해서 또는 3, 4분 안에 작성해서 여기 다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번 세무이익 문제에서는 가산세 문제는 나오지 않았네요. 가산세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 밑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가산세 입력하는 화면 나오죠. 여기다가 입력해서 가산세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무이익을 공부하시는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내가 입력할 자료가 어떤 걸 누르면 어떻게 바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위에 보면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14번 그 밑에 여기 나타나는 거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클릭하시게 되면 16번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입력하는 칸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밑에 18번 여기 자료에다가 입력해야지 여기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가산세 입력할 때는 여기를 클릭해 주셔야지 가산세 계산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여기 화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 과세표준 명세서에는 우리가 계산서 면세 품목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받았을 때 해당되는 금액은 여기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증빙서류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다 나오죠. 매입에서도 세금계산서, 아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다 나오는데 이 화면 앞에 페이지에는 면세와 관련된 건 나타나지 않아요. 얘는 어디서 나타난다? 과세표준명세에서 조회를 해서 여기 있는 금액을 확인하셔야지 면세 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문제는 패스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점수가 2점짜리이긴 한데요. 미래테크의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1기 예정이면 3월이겠죠. 1월부터 3일 이 저장은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자, 예정신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문제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직접 해보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제 설명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요거 전자신고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미래테크 회사의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 및 마감이 되어 있다.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마감 표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가상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행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 그 신고서를 신고하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들 즉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가 있다면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과 관련된 영세매출이 있다면 영세율 첨부 서류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됐다면 수출 관련된 서류 매입세금 계산서와 관련됐다면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즉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모든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들을 먼저 마감해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관련된 부속 서류는
다 마감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요것만 확인을 해 볼게요.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 잠깐 내려놓고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1기 예전 거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요 위에 보시게 되면 마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부속 서류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신고가 되질 않아요. 전자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행이. 여기서 미리 하나 보여드린 것이고요. 다 마감이 되어 있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 부속 서류 마감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마감되어 있죠. 그리고 전자신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나가고요. 요 밑에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전자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료를 불러와야지 돼요. 그럼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잖아요. 담당자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 미래테크 거고 조회를 해봤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 정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속서류들 세 가지 있는 거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2개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러왔으면은 여기 전자신고 이 파일을 국세청 서버 자료에 맞게끔 변환을 시켜줘야지 돼요. 우리 자료를 그거 할 때 그냥 제작 누르시면 돼요. 근데 비밀번호는 몇 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느냐? 1234로 입력하라고 그러죠. 그대로 1234 확인 누르라고 하니까 1234 요것만 해주면 돼요. 확인 누르면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죠. 이 파일을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그 파일로 제작을 했다는 뜻인데 그건 어디에 있느냐? 우리 C 드라이브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조회를 해볼게요. 신고를 했고요. 얘는 홈스택스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먼저 떠요. 이거는 안내하는 화면이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얘를 X표 누르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신고할 수 있는 파일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아니, 화면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파일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제가 아까 C 드라이브에 있을 거라고 저장됐다고 얘기해드렸었죠. 자, 내 PC에서 C 디스크를 하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날짜인 2025년 6월 4일 나와 있죠. 요거 그냥 열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을 여기에 불러들였고 그런 다음에 물론 여기 변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걸 보고서 따라하면 더 금방 하겠죠. 자, 이렇게 파일 찾아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파일을 형식 검증도 해야 되고 내용 검증도 해야 돼요. 오류가 생긴 게 있다면 전자신고가 안 된단 말이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 순서대로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 형식 검증 비밀번호 아까 1234 해줬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형식 검증에서 오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뭐 잘못돼 있으면 X표 표시가 돼요. 그럼 형식 검증 결과 확인 없죠? 내용 검증 결과 진행 중입니다. 없죠? 그래서 그 내용 검증은 우리가 보내는 파일 있죠. 그거 대상이 납세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라인 줄수 몇 개인지 뭐 그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오류 항목에는 다 없잖아요. 이상 없대죠? 내용 결과 확인 완료. 그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그리고 여기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냥 전자 파일 제출 누르시게 되면 이런 게 떠요. 이게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파일 만들고 불러오고 그냥 띠디딕 누르면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2점짜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전자신고 순서를 모르시게 되면 버벅거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속서류 작성하는 거 전자신고까지 마감을 해드렸고요. 자, 잠깐 여기서 멈췄다가 문제 4번 결산 정리사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